꿈을 꾸는 곳이 아닌 실현시키는 이곳. 우리 대구보건대학교에서 만나요. 대구보건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국립대 교수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집요하게 연구 인건비를 요구해 쌈짓돈처럼 섰는데 진리의 상아탑이란 대학에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국립대 A 교수 연구실입니다. A 교수는 주로 이곳에서 학생 연구원들의 연구 인건비 2억 7,8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A 교수는 산학협력단이 연구 인건비를 주면 박사 연구원은 140만 원, 석사 연구원은 70만 원만 쓰게 지시했습니다. 나머지 돈 가운데 등록금을 빼고 학생 연구원이 현금으로 인출해 행정직원에게 준 뒤 행정직원이 A 교수에게 전달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이런 방법으로 연구 인건비를 회수해 쌈짓돈처럼 썼습니다.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돈을 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학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주겠다 또는 그러면 얼마까지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좀 집요하게 요구를 받았다고. A 교수는 받은 돈을 학생 복지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극히 일부만 야식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연구 인건비 회수는 명백하게 금지된 행위라며 A 교수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 상수도에서 새 나간 수돗물을 돈으로 환산하면 3조 원이 넘습니다. 내륙 지자체 가운데는 경북의 수돗물 누수율이 25%로 가장 높았는데 오래된 상수관이 많고 관로도 길어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상수도에서 새나간 수돗물량을 돈으로 환산하면 3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139만 3천 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경북의 누수율은 2021년 말 기준 25%로 내륙에서 가장 높았고 면적이 넓고 매장 문화재가 많은 경주가 43%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산지가 많고 면적도 넓은 경북은 상수원에서부터 수돗물 사용 지역까지 관로가 긴데 관로가 길수록 압력을 높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누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경주가 처음 상수도가 공급이 된 게 1933년도 정도부터 공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관들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촌으로 이래 가면은 관은 엄청 길어지고 그 계량기 숫자 많아지고 이 관이 길다는 이야기는 물이 셀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국비로 예산 절반을 지원해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군 전체의 누수율을 낮추기엔 역부족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정비가 시급한 구간의 상수도관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일부 구간 정비가 끝나도 다른 노후 구간에서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구간은 시군 자체 예산으로 꾸준히 정비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국민들이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환경부 등에다가 정부 지원을 계속 들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재정은 열악한 데다 수돗물 생산 단가도 높아 수도요금에 상수관 정비 비용을 포함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 기후변화로 물 부족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새는 수돗물을 막기 위한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하반기 들어 대구의 아파트 값이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미분양 물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여전히 녹록하지 않아 선분양 대신 후분양으로 돌렸던 아파트 단지도 준공 시기를 조정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440여 가구 규모로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지하 공간 확장에 따른 설계 변경과 마감재 품질 개선을 위해 준공 시기가 넉 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재건축 조합 측은 140여 가구에 대한 일반 분양 일정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후분양을 하면서 잘 받으려고 지금 마감대도 저희 동물로 좀 쓰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막 자료도 보고 뭐 이렇게 지금 상황을 좀 해야 됩니다. 시장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대구의 후분양 예정 단지는 19곳. 이 가운데 준공이 임박한 5곳 2,400여 가구는 이르면 하반기 후분양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 분양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60% 넘게 지은 시점에서 분양이 진행되면서 부실 시공 우려가 줄어드는 반면 원자재 값 상승과 고금리 여파에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 수요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만약에 입지 좋은 곳에 적당한 분양가가 나온다면 한번 분양을 시도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그 가격을 시행사가 맞춰낼 수 있을지. 내년부터 3년 동안 대구 지역 후분양 예정 물량은 8,400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지역별로는 달서구가 2,500여 가구로 가장 많고 남구, 수성구, 동구 순입니다. 미분양 물량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10,000가구를 웃도는 데다 준공 후 미분양도 700가구가 넘어 시장 반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분양 물량 공급은 지역별 편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최근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보수 텃밭인 TK 지역을 다시 찾아 대구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출마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엔 대구대를 찾았습니다. 지난 2일 치맥 페스티벌에서 자신의 정치 기반인 MZ세대를 만난 데 이어 열흘 만에 다시 학생들 앞에 선 겁니다. 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이 전 대표는 대구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노원구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목표고요. 다만 저는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서는 저는 속단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제가 속단하는 것이 혹시라도 장난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가능성도 닫아놓지 않고 있고요. 지난 총선에서 경남 양산 공천을 받지 못해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시장의 사례까지 들었습니다.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 때 또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 많은 지도자들은 대구 경북에서 정정당당히 승부하는 것을 선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도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대구뿐 아니라 제주도에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의 최근 행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공을 들여온 노원구 공천을 받기 위해 당 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에서 회자되는 TK 물갈이설과 낙하산설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만약에 비워야 될 것을 잘 골라서 비우고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기획을 한다 그러면은 지역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개혁과 각종 현안을 놓고 MZ세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눈 이 전 대표는 내일 다시 경일대에서 학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킬러 문항 배제 방침으로 대구와 경북에서 올해 수능 시험에 재수생을 포함한 이른바 N수생 응시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이 각각 7,724명과 1,01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775명과 201명씩 늘어 역대 가장 많은 반면 재학생은 992명 줄어 전체 지원자는 2만 4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은 지난해보다 309명 줄어든 19,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졸업생은 310명 늘어난 3,516명, 검정고시 등 지원자는 72명 증가한 551명입니다. 대구시가 복합혁신센터 부실 시공과 관련해 해당 시공사에 영업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리고 건설사업관리단에 대해 관할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282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이었지만 부실 시공으로 개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부실 시공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대구 북구가 구암동 고분군 백호분 발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백호부는 직경이 30m가 넘어 신라시대 가장 신분이 높은 지위층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학계는 출토될 유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발굴된 고분 5기는 돌로 봉분을 만든 적석분이라는 점과 독창적인 특징을 가진 토기 등이 발견돼 지역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동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을 제지하다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쯤 안동 모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A 교사가 교실 밖으로 나가던 B군을 제지하다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평소 B군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왔다며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노후 주유소와 충전소의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민간 주유소와 충전소 화장실 40곳으로 한 곳에 최대 800만 원이 지원되고 전체 공사비의 20%는 시설주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화장실에는 내부 환경 개선을 포함해 비상벨과 안심 스크린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고 석 달 동안 공사를 진행한 뒤 앞으로 3년 이상 개방 운영됩니다. 대구 지역 직업계고 학생과 예비 입학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교육 박람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축제가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대구교육청이 마련한 이번 축제에는 직업계고 학생과 학부모 등 3천여 명이 참여해 미래 유망기술과 직업을 체험하고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 홍보와 입학 진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